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1월 20일 오후 10시 17분 영상이고요. 비트코인은 여전히 42,000 라인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.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. 뭔가 이슈가 있어야 좀 움직일 것 같은데 하방이든 상방이든 좀 빠르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으면 좀 좋겠는 좀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이제 테더, 바이낸스 기준으로 테더 마켓 비트코인 페어를 보시면요,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. 지금 원래 이게 지금 뭐 주말을 낀 것도 아닌데도 그 주말에는 이제 뭐 해외에서도 이제 좀 거래량이 내려가는 추세가 있긴 한데 지금 오늘 평일인데도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이 낮죠. 이게 지금 10억 달러인 거거든요. 10억 달러는 굉장히 낮은 수치고 10억 달러 밑으로 주말에는 막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다. 그 말은 곧 이제 위든 아래로든 큰 움직임이 나오기 쉬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.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거래량이 확실히 터지면서 상승을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고,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죠. 안 좋은 의미로.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지 바이낸스에서 뭐 USDT 마켓 거래량이긴 하지만 바이낸스 거래량이 제일 많기도 하고, 좀 상징적인 이제 바이낸스 거래량을 뭐 그냥 단순 지표로 좀 본 거죠. 뭐 거래량을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마켓캡에서 이제 비트코인 들어가셔서 히스토리컬 데이터 들어가시면 이렇게 볼륨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전 모든 거래소 볼륨 다 포함이 된 이게 나열이 된 건데,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. 지금 비트코인이 한 일주일 정도만 봐도 앞에가 2, 1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원래는 그래도 못해도 한 3, 4,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하락장이 나왔을 때 좀 크게 거래량이 나오는 거고, 그리고 막 못해도 막 3, 4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거래량이 막 앞에 1, 막 이렇게 2, 1, 2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2 초반, 뭐 1 후반 이렇게 좀 나와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좀 봤을 때는 아마 조만간 좀 움직임이 어디든 위로든 아래로든 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뭔가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점점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겠죠.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.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도 사실 나름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봤을 때 도미넌스가 이제 거의 바닥 수준이 이제 37%, 이거는 2018년입니다. 이때가 굉장히 이제 비트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이었거든요. 비트가 막 300만원 막 가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확 떨어질 때, 이때 비트 가격이 확 떨어져요. 이때 비트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 다 작살 나고 막 피바다 이런 상태일 때 다시 리셋을 해서 도미넌스 상승 이렇게 좀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관점은 곡소리,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엄청난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다. 이게 있었고 그만큼 이제 도미넌스적으로 또 바닥을 찍었었던 그런 반등을 하는 포인트죠. 사실 반등을 하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도 이제 보시면 도미넌스가 지금 뭐 40% 딱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뭐 3% 빠지는 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, 그럼에도 이제 도미넌스 자체랑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랑 이제 그 퍼센티지로 표기라는 거라서 3%가 빠지더라도, 도미넌스가 3%가 빠지는 거더라도 비트코인이 뭐 많이 아니 비트코인 조금 떨어지고 뭐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,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아요. 이제 뭐 시장이 성숙해졌고 이제 뭐 테더 마켓이라든지 USDC 혹은 뭐 최근에 좀 핫한 UST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
어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쪽 파이로 좀 땡겨간 것에 대한 그런 해석들, 그리고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나오잖아요. 계속 나오잖아요. 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총 자체가 그냥 명목상 시총이라는 의미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이폰 예를 들어서 아이폰 코인이라는 코인이 나왔어. 근데 그 코인에 대해서 이게 거래량이 충분히 있고 막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그 해당 아이폰 코인의 전체 시총에 의미가 있는 건데, 뭐 예를 들어서 볼륨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뭐 아이폰 코인이 1000개가 있는데 뭐 한 개에 10만원이다. 그러면은 10만 1억의 시총이 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1억의 시총이 아이폰 코인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, 그 시총의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처진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트코인들의 이제 등장이 엄청 많아질 때마다 알트코인들, 의미 없는 알트코인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알트코인들의 이제 시총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에서 해당되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,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. 방금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되셨나요?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테더나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,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알트코인들이 시총 반영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애들도 있는데, 그것들마저도 다 어떤 파이 부분으로 뭐 100% 파이라고 치면 계속 갉아먹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 부분 차트가 어떤 좀 예전같이 막 60% 70%까지는 갈 수 없지 않겠나, 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관점도 있다.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사실 한 방에 있는 좀 코인이라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올라. 그러면은 나 알트코인 많이 오르네. 비트코인만 내가 너무 비중을 많이 가지고 투자했나?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나는 알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게 되는 포지션에 옮겨왔어. 그러면은 또 언젠가 또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항상 역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구나. 역시 비트코인이 답이구나. 역시 그래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.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. 제가 한 지금 거의 한 4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죠. 거의 5년 정도 투자를 하나요? 항상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미넌스적인 부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한방은 언제나 올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또 이제 비트코인이 추후에 뭐 어떤 현물 ETF라든지 어떤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채용을 하던가, 아니면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뭐 CBDC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연관이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. 사실 비트코인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진짜 한 방에 있는 친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좀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. 사실 우리가. 왜냐면은 알트코인이 상승률이 좋으니까. 근데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입장이라서,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작년이었다면 비트코인을 조금 더 늘려라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좀 시장을 이끌어줘야 이 시장이 좀 올라갈 것이고, 그런 부분을 또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좀 그걸 가져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FTX에서 IEO를 진행했었던 싸이옵션이라는 토큰이죠. 요거가 이제 좀 있다가 지금 11시, 그러니까 한 30분 뒤에 내일이죠. 내일 30분, 그러니까 내일 오후 11시에 상장이 되네요. 그래서 요거 가격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. 왜냐면은 이제
지금 FTX에서 IO를 굉장히 오랜만에 했었고, 이 친구가 이제 저번에 했었던 게 진짜 오래됐어요. 그게 뭐냐면 스타 아틀라스라는 토큰, 아틀라스 토큰 엄청 올랐었죠. 그 토큰 이후로 엄청 오랜만에 한 거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얼마나 좀 먹여줄지 이런 부분들로 궁금하고, 이제 FTT 토큰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. 그래서 이거 싸이 옵션을 끝내고 나서 조만간 또 바로 IEO를 진행한다고 막 발표가 나서 그런 부분들이랑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싸이 옵션이 만약 가격을 많이 올려주고 많이 먹여준다, 수익률이 좋다 라고 하면은 FTT 토큰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이 얼마나 흥할지, 가격을 좀 견인을 해줄지 좀 보시면은 좋겠죠.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호비 마진 관련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, 호비에서 200배까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0배까지 얘네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. 그래서 얘네 지금 이제 중국 애들 다 떼어냈잖아요. 똥파리들 다 떼어놨기 때문에 이제 뭔가 드디어 호비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이제 거래소 운영을 하려고 하나?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. 유심히 더 참고만 해주시고,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방송은 안 했는데 커뮤니티 글 사실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, 커뮤니티 글로 이제 픽셀 그라운드라고 클레이튼 기반 NFT P2E 이거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. 민팅을. 근데 중간에 1차 민팅이 10시였는데 10시 민팅이 있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좀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대댓글로 지금 이거 논란 있으니까 민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지양하자 이렇게 좀 말 드렸는데, 확실히 지금 클레이튼 쪽에서 많이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이 계속 되네요. 확실히 클레이튼 쪽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저번에 그 불독 뭐죠? 프랭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이번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많이 돼서 잘 모르겠어요. 좀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클레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항상 클레이 쪽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터지고 뭔가 손해만 보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이제 클레이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긴 한데, 이제 클레이가 오늘 또 뭐 이런 기사가 났죠. 이거 아니죠? 이거죠. 카카오보 대표 남궁훈 씨가, 잘 몰라요. 저도 누군지 모르는데 뭐 대표이사라고 합니다. 대표라고 합니다. 대표 내정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카카오가 뭐 메타버스 쪽으로 엄청 이제 잘 키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,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클레이가 좀 올랐어요. 클레이가 거의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. 거의 1.2, 1.3 막 이랬었는데 클레이가 조금 올랐습니다. 그래서 1.4, 1.5 정도까지 올라왔고요. 그래서 클레이가 지금 최근에 계속 진짜 거의 스테이블이에요. 보시면은 하락장에도 별로 끄떡 안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었던 그런 코인인데 거의 스테이블이죠.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 멍해를 좀 벗어내고 상승을 할런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, 클레이튼이 사실 지금 거의 이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없는 이유가 애초에 좀 설계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클레이튼이 이제 그런 플랫폼 코인으로 활용이 될 때 약간 좀 스테이블에 좀 가깝게,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코인으로서 좀 가치가 얘네들이 이제 컨셉을 잡은 거라고 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가? 좀 어떤 매수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서 가격 유지를 하는 건가? 좀 그런 생각도 들고, 또 클레이에 대한 뭐 큰 가격 상승, 뭐 클레이가 10,000원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는 없으나, 그럼에도 이제 뭐 클레이가 뭐 추후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P2E 혹은 이런 사업으로 잘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오를 여지는 분명히 있는 코인이 맞죠. 분명히 맞는데도 뭔가 저는 클레이에 손이 쉽게 가진 않네요. 그래도 클레이 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
잘 해 나가겠죠. 지금 몰빵은 금물이라는 거.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대선 후보 관련 이슈가 있어요. 대선 후보 관련 이슈가 있는데 오늘 또 마침 두 후보가 어제였나요? 어제였나 어젠가 오늘인가 두 후보가 이제 마침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갖다가 지금 250만 원 기준으로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규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5천만 원으로 비과세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하겠다라고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윤석열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이거랑 더불어서 지금 사실 이 씨랑 윤 씨 중에 저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뭐 나름 중도겠죠. 근데 이제 이 씨 쪽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. 어떤 얘기였냐면은 코인 어떤 뭐 코인을 해가지고 잘 키우겠다 뭐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걸 갖다가 사업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. 이제 이 씨 쪽에서 윤 씨는 잘 모르겠어요. 들은 게 제가 없어가지고. 그래서 그 관련 코인이 뭐다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관련 약간 뭐라 그래 찌라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뭐냐면요. 이 씨 쪽 이제 인사 중에서 이제 뭐 크리스 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봅니다. 근데 이제 노웅래 요 의원은 이제 최근에도 작년에도 가상자산 이거 유예 세금 유예를 위해서 힘쓰신 분이죠. 그래가지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쪽에서 이제 어떤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관련된 코인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좀 들어보세요 한번. 좀 이상해가지고 밈테라피라는 토큰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이 김크리스 개발팀에 속한 이제 이 토큰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후보 아래에 있는 이 인물 인사가 어떤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토큰인 거죠. 그래서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하냐 그거를 관련주 그거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. 하여튼 그런 테마주 같은 느낌으로 좀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밈코인이에요. 봤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뭐 밈테라피 근데 약간 좀 약반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약간 허경영이 만든 코인 같은데 뭔가 밈테라피 토큰은 구입 후 보관했을 경우에 건강이 회복되고 뭐 자동차의 성능이 개선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밈의 형태를 띄었는데 뭔가 진지해가지고 좀 기분 나쁜 그런 토큰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토큰이 있고 보시면 이 토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.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좀 재미로 보세요. 재미로 보시고 좀 이따가 결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3배 정도 올랐고 지금 이거는 클레이 기반 토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NFT 밈테라피 토큰의 NFT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이건 또 오요라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NFT 작품이 있고요. 지금 이 실제 작품은 지금 서울 쪽 서울 어디더라? 거기에서 그 전광판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. 그래서 되게 재밌다. 약간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밈테라피가 뭐 중요하다 사자 이게 아니라 분명히 만약에 추후에 진짜 뭐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이 좀 주도해가지고 어떤 국가 주도해서 어떤 토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코인 사업 관련 코인된 이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. 그건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. 왜냐면은 이렇게 아무 관련 없는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. 아무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관련주 테마주만 돼도 막 이런 식으로 오르니까 분명히 나중에 뭐 국가 주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토큰 활용이 된다면 해당되는 이제 프로젝트 토큰들 어떤 플랫폼 토큰이 될 수도 있겠죠.
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코인판 말고도 약간 좀 우리가 미국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정치 쪽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최근에 블리자드 이슈는 아시죠?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블리자드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거는 인수한 목적이 뭐냐라고 봤더니 뭐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 뭐 이런 전망이죠. 그래서 확실히 진짜 메타버스가 그리고 P2E가 그리고 NFT가 메타버스 다 요즘 막 메타버스 그래서 보시면 또 여기서도 나이키 구찌 뭐 NFT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벤츠 NFT 이슈도 있죠. NFT 이슈도 있고 뭐 나이키부터 해가지고 뭐 아디다스 뭐 다 NFT 난리 났죠. 그리고 뭐 제페토 메타버스 뭐 구찌 들어갔고 뭐 삼성도 뭐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에 뭐 입점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죠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순 개별 코인을 떠나서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코인 시장을 좀 지엽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장 내에서만 이렇게 봤잖아요. 분석을 하고. 근데 이제는 확실히 기존 실물 경제, 실제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공룡 기업들이 그 돈 냄새를 맡고 살짝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약간 노크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 좀 돈을 그렇게 쓰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좀 버로우를 하고 있어야 그런 돈들의 이제 그런 걸 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런 뭐 메타버스, P2E, NFT 이런 플랫폼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있어야 돼요. 분명히 기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기반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NFT를 내고 싶으면은 NFT를 이게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오픈시에서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내잖아요. 근데 나중에 그런 수준의 그냥 단순히 이제 찍어내는 그런 NFT 말고 얘네들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P2E라든지 이런 좀 더 큰 관점에서 얘네가 접근을 하게 되고 NFT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뭔가 자체 플랫폼이라든지 자체 플랫폼 토큰이라든지 그런 생태계를 얘네들이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, 여러분?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단순히 NFT 그냥 찍어내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여기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시 같은 데다 그냥 상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면 지금 더 큰 자금들, 더 큰 기업들, 더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를 공략하려고 하고 지금 뭐 게임 관련 이런 것들을 공략하려고 하고 그리고 NFT도 더 큰 개념에서 NFT 단순히 그냥 뭐 민팅해가지고 뭐 프로필 사진을 쓸 수 있는 NFT가 아니라 더 큰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그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혹은 기존에 이제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같은 플랫폼이 있는 곳에 이제 합쳐가지고 애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냐 이거 두 개가 결국에는 이슈가 되는 건데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관련 플랫폼 토큰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인수했잖아요. 얘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얘들이 메타버스, 뭐 NFT, P2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. 근데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뭐 솔라나 위에다가 한대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혹은 뭐 테라에다가 한대
테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가격적으로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죠. 그런 식의 이제 개념적인 좀 접근,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뭐 블리자드 코인,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인 이런 식으로, 지금 제가 좀 약간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그냥 바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코인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긴 한 건데, 좀 더 생각보다 더 복잡할 거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더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만약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엑시 MPD랑 좀 비슷하죠. 엑시 MPD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이더리움 체인 기반으로 출시를 했다가 얘네들이 굉장히 잘 되니까 독자적인 어떤 거였어? 로닌이라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, 얘들이 그 로닌 위에서 보시면 여기 로닌 체인 위에서 얘들이 지금 약간 독립을 좀 한 상태죠. 그래가지고 자체적인 뭐 덱스 거래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식으로 갈 것이냐,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 토큰 생태계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또 필요가 있는 거고, 제가 약간 좀 지금은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다양한 체인 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나라, 그러니까 국내 그리고 해외 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추후에 대선 이후에 어떤 좀 눈에 띄는 뭔가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토큰들이 있다면, 혹은 프로젝트가 있다면, 혹은 국가주도 정부 사업 이런 게 있다면 관련된 토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라. 그거랑 이제 더 큰 공룡 기업들, 해외 관련 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뭐 카카오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관련 모든 그런 지금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따라가고 선점을 해라.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알잖아요.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얘네들이 하려고 할 때 어떤 순서라든지 뭐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접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, 그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